살아있는 방어 떡 눕혀놓고 산채로 그냥 바로 요만큼 딱 떠가지고 사료 도려내도 방어는 한동안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도려낸 자리는 산소의 직격을 맞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2월이 코앞에 왔습니다. 자, 다들 연말 연시를 앞두고 합리적이면서 건강한 식생활 이어나가시고 계시나요? 제가 11월 추천한 수산물에 이런 말을 했죠. 11월 한 달이 수산물 먹기 좋은 이유. 연말 연시 가격 상승을 앞두고 가격이 좀 안정화될 시기다. 인기 품목인 방어라든지 킹크랩 같은 품목은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미리 좀 드셔놔라 라는 차원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말 연시는 어느 정도는 가격 상승을 좀 염두에 두고 소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2월에 어떤 품목을 잘 골라서 맛있게 먹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 12월에 딱 먹기 좋은 수산물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달이죠. 제가 열거했던 여러 품목들 중에 12월에도 유효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취향에 따라서 나는 흰살 생선이 좋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농어, 광어, 우럭, 참돔, 자연산도 좋고 양식도 좋고, 그리고 여기에 자연산 감성돔까지. 감성돔이 상당히 탱글탱글하고 지금 기름이 꼈을 시기거든요. 가성비로는 숭어와 가숭어가 있습니다. 눈도란 가숭어야 밀치, 참숭어라는 이름으로 양식이 나올 때입니다. 기름기가 적당히 껴서 참돔보다 더 맛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한 2월까지. 자, 그런데 일반 숭어죠. 감숭어니 개숭어 이런 말이 붙는데, 숭어는 봄에 보리숭어라고 해서 봄철에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봄에는 얘들이 이제 먼 바다에서 세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아주 떼거지로. 그러니까 많이 잡히겠죠. 특히 진도 의돌목 아래 뜰채잡이로 숭어를 잡는데 많이 잡히니까 매스컴에서도 왜 그 봄도다리 봄에 많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봄도다리 숫국으로 많이 소비되듯이 보리숭어도 봄철에 많이 잡히고, 또 실제로 살도 탱글탱글하고 호불호가 적으니까 이제 많이 소비가 되는데, 제철의 관점에서 기름기라든지 식감도 식감이지만 맛이 굉장히 뛰어난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봄도다리는 사실상 여름이나 가을에 문치가자미가 살 맛이 좋고, 요 숭어는요 11월에서 12월 얘들 이제 먼바다 나가서 산란하는데, 그때 연안에서 먹이 활동을 왕성히 해서 영양분을 추적해줍니다. 그 시기가 11월에서 12월 보면은 눈꺼풀이 하얗게 기름막이 있거든요. 이때 잡힌 숭어를 맛보면 사실 얘들은 기름짐으로 먹는 맛이 아니라 단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식감이 단순히 탱글탱글한 게 아니라 그 돌돔에서나 느껴지던 사각사각거리는 식감이 느껴져요. 자연산이니까 개체별로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겠습니다. 서해산보다는 아무래도 거제, 부산, 삼천포 통영 일대, 경상남도 일대에서 잡힌 숭어를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제 연말 연시니까 특별히 지갑을 풀어서 평소에 먹지 못했던 고급 횟감을 한번 먹어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돌돔, 양식이든 자연산이든 자바리, 북바리. 자바리는 이제 제주 다금바리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삼천포 부산 일대에서도 많이 잡힐 시기거든요. 그래서 꼭 제주도가 아니더라도요, 요새는 이제 남해안 일대에서도 종종 잡힙니다. 그리고 능성어, 이 중에서 능성어가 그나마 좀 저렴하죠. 킬로그램당 한 6에서 8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시장이 아니라 복 전문점에서 드셔야 할 건데, 참복, 회부터 음식 쭈루룩 다 코스로 나오는 이 참복회, 이따가 제가 소개해드릴 줄가자미까지. 나는 쫄깃함보다는 부드러운 식감이 좋아, 그리고 기름진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요, 냉동 참치회야 연중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건 제하고요. 이따가 제가 소개해드릴 방어회, 고등어회, 갈치회, 그리고 대삼치회까지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밖에도 연체류, 폐류가 있죠. 소라, 골뱅이류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낙지, 굴, 모시조개, 가리비, 사실 제가 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거의 모든 조개류가 12월, 2월까지 제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갑각류는 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흰다리 새우나 대하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아직도 시장에 남아있으면 드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홍게, 대게, 킹크랩 요 세 종류에 좀 집중을 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2월에 새롭게 추가된 횟감 중에 전국 공통입니다. 바로 방어회가 되겠습니다. 자연산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양식과 축양은 확실히 기름이 많이 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를 먹을 때 크게 4가지 루트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 두 번째가 수산시장, 세 번째가 횟집이나 식당이 되겠고, 네 번째는 배달횟집이 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분이 방어회를 택배로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첫 번째 체크사항은 양식인지 자연산인지 축양인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기름짐의 순서는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양식, 축양,
자연산으로 갈수록 기름기는 좀 떨어집니다. 반대로 가장 맛있는 방어를 꼽으라면 자연산을 꼽을 수밖에 없는 게 개체별 차이가 큰데 잘 만난 방어, 자연산 방어는 살찐 양식 방어 부럽지 않다. 기름기만 따지면 양식 방어에 좀 뒤처질 수 있으나 자연산 특유의 그 운동량에서 나오는 그 쫄깃쫄깃한 식감과 기름짐까지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양식보다 좀 저렴하게 판매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좋은데 대신에 기름기는 한번 얼마 차는지 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특히 이제 자연산 뭐 소방어, 중방어는 기름기보다는 막회로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대방어라고 많은 업체들이 좀 홍보하면서 판매하지만 대방어 기준이 다 제각각입니다. 저는요 최소 7에서 8kg은 넘어가야지 좀 대방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못해도 7kg 이상인지 확인을 하시고 7kg 이상 자연산 대방어다 할 경우 지방이 충분히 올랐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포장 상태. 어지간하면 다 이제 진공 포장을 합니다. 근데 진공 포장을 아직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집은 거르시는 게 좋고요. 진공 포장은 당연히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회를 다 썰어가지고 진공 포장하는 뭐 진공 포장을 좀 꼼꼼히 하는 집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이라도 공기가 이게 새어 들어가면 방어는 등푸른 생각입니다. 혈압력이 빨갛잖아요. 그래서 산소에 취약해요. 금방 갈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택배를 받을 때는 하루 걸리잖아요. 하루면요 갈변이 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딱 받았는데 이미 뭐 갈색으로 변질됐다. 그러면은 비린 맛이 확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가급적이면은 썰어놓은 회보다는 필렛 형태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구매할 때 저는 되도록이면요 방어 한 마리를 통째로 포를 떠서 먹는다. 이게 뭐 가격도 가격이고 양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방어회가 포함된 모둠회를 추천합니다. 요새 뭐 대형 수산시장이라면은 모둠회에 특화된 집들이 있잖아요. 사용되어지는 방어회가 또 양식인지 못해도 중방어 이상 대방어는 쓰는지 이건 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노량진 또는 가락동 수산시장을 이용하실 분들, 새벽시장 이용하실 이거 이제 회 마니아 분들인데 중매인들을 통해서 경매돼서 간 나온 이제 활방어를 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피를 빼주겠죠. 뭐 신캐지매도 하고 근처에 이제 새벽에 이렇게 회 뜨는 집들이 여러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몇천 원 주고 이제 회를 떠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방어 한 마리를 사다가 드실 분들인데 대신 이제 새벽잠은 포기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시장 가면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굳이 하지 않는 분할 판매입니다. 이때 제가 소개를 한번 했잖아요. 산채로 도려내다니 충격과 공포의 수산시장 혜택이. 이 요점은 그거죠. 살아있는 방어 떡 눕혀놓고 산채로 그냥 바로 요만큼 딱 떠가지고 사료 도려내도 방어는 한동안 계속 움직입니다. 피를 빼고 도려내든 피를 안 빼고 도려내든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도려낸 자리는 산소의 직격을 맞습니다. 그러면 방어 같은 피가 많은 생선들은요 기본적으로 갈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잔인하다의 이 포인트를 맞추시는데 물론 뭐 보기 안 좋고 잔인한 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강조했던 내용은 이렇게 도려내서 분할 판매를 할 경우 남한의 회들은 산소와 계속 접촉을 하면서 산화가 된다는 겁니다.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맛적으로도 품질에서도 저하가 올 수밖에 없고 파는 입장은 이게 편리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사는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순히 얼음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파는 게 이게 숙성회가 아니에요. 숙성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횟집 전문점 또는 방어 전문점 식당 등에서 드실 때는 평점도 평점이고 많은 미식가분들의 추천을 받은 특히 맛이 검증된 방어 전문점을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그 지역, 그 동네 시장에 가면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찾는 횟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달횟집. 배달횟집은 대방어 쓰는 곳도 있긴 한데 대부분 중방어나 뭐 어린 방어를 많이 쓸 겁니다. 특징이 뭐냐면 배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은 회가 누렇게 올 때가 있어요. 방어면은 약간 붉거나 아니면 하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누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오래돼서 누른 것은 굉장히 검게 탁하게 변한 것이고요. 살의 투명도는 일자 않은 선에서 누렇게 해야 됐다. 이거는 어린 방어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잘 먹고 잘 큰 애들은 영양 축적이 잘 돼서요 살이 좀 누렇게 뜨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맛이 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어를 어디서 드시든 간에 신선도가 같다 안 같다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요 살이 아니라 혈압력을 보는 겁니다. 위에 혈압력이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빨갛잖아요. 요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면 그건 갈변된 거. 떠놓고 나서 한 1시간 2시간 이상 상온에 방치를 했다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놓더라도 제대로 포장하지 않고 그냥 넣어두면 냉장고 안에 산소 있을 거 아니에요. 갈변됩니다. 특히 이게 피를 제대로 못 뺀 것일수록 갈변이 되는 속도가 빨라요. 30분 만에 갈변되기도 하고요. 피는 잘 뺐는데 이거를 또 냉장고에서 그냥 방치해뒀다 그러면은 한 서너 시간 반나절 정도 지났을 때 또 갈변이 오기도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추천 수산물을 소개할 텐데 우선은 동해 쪽에 먹을거리가 좀 많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한 포항까지인데 메인으로 삼아야 할 횟감은 일단 광어, 우럭 종류가 되겠고 가자미 종류 중에서는 이제 겨울에 제철을 맞이하고 있는 홍가자미, 아까가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보골 종류가 되겠습니다. 까치복이 될 수도 있고요, 밀복이 될 수도 있고, 이 외에 여러분이 동해안 갔을 때 잡어회로 드실 만한 것들, 도치, 심퉁이라고 그러죠. 암컷 도치는 알이 많기 때문에 도치 알탕에 쓰고요. 수컷은 상대적으로 살의 탄성이 좋아서 숙회는 수컷으로 많이 씁니다. 두 번째는요, 동해안 일대에서만 나는 특산종이죠. 볼락 삼총사, 노랑볼락, 탁자볼락, 세주볼락, 요 세 종류의 형태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볼락과 거의 닮았지만 색과 무늬가 좀 다릅니다. 이 세 종은 동해안 일대에서만 나는데 하지만 많이 유통되진 않고 대부분 혼액물로 유통이 돼서 다른 수조에 섞여 있거든요.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은 스스로 좀 지목해서 드실 수 있으면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살이 단단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누르시볼락, 띠볼락이 있는데 흔히 이제 참우럭이라고 하죠. 참우럭. 심해에 살고 우럭과 거의 비슷한 크기죠. 이 정도까지 크는데 보통 시장에서는 한 손바닥만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무난하게 드실 만한 횟감이 되겠고요. 이 외에도 이제 대구 횟대, 빨간 횟대, 홍치라고 하죠. 홍치. 요것들이 보통 화로도 많이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횟감으로 드시고요. 아니면 탕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자, 이외에도요, 반찬감으로 사가야 하기 좋은 생선이 있다면요, 요거 알아보시면은 현지에서도 이 사람 고수다라고 할 것 같은데 표준명은 털수백입니다. 털수백이. 근데 현지에서는 뭐 망치, 망챙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고무꺽정이, 얘는 돌망챙, 돌망치라고 부를 겁니다. 세 번째는 개구리 꺽정이, 얘는 돌시깨비라고 할 겁니다. 약간 도깨비가 생겼죠, 도깨비. 요 삼총사는 회보다는 매운탕이나 지리, 맑은 탕감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화로로 많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횟감을 권하는 상인도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수분이 많아서 횟감보다는 탕으로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탕감 하나 더 하자면 삼시기가 있죠. 표준명 삼세기. 속초와 주문진에 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 또 탕감으로 한다면 물곰탕 있죠. 곰칫국이라고 하는데 표준명으로 미거지라고 하는 물메기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동해에서는 이제 물메기보다는 주로 이 물곰을 탕으로 쓰고 있죠. 그 외에 반찬감은 이면수어, 말린 가자미류, 양미리, 대구, 도루묵이 되겠습니다. 아귀까지. 특히 양미리 같은 경우 이제 1월 산란을 앞두고 알 그리고 수컷은 정소가 가득 배기 시작할 때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엮어서 이렇게 말린 양미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걔는 어차피 1년 내내 먹을 수 있으니까 생물 양미리를 말하는 겁니다. 연탄불을 구워 먹으면 야외에서 진짜 맛있고, 특히나 수컷의 정소는 크림치즈 같은 그런 맛이 나거든요, 실제로도. 그리고 알은 알대로 더 맛있고. 또 하나 도루묵인데요, 도루묵은 11월 중순부터 한 12월 초중순까지 이때 알이 완전히 연글지가 않아서 알이 좀 부드럽게 씹힙니다. 그래서 도루묵은 12월 연말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알이 이제 연글면서 딱딱해져요. 그 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대로 서해는 좀 많이 이제 품목이 줄어들었습니다. 메인으로 삼아야 할 횟감은 우럭, 광어. 남해안은 줄가자미가 이제부터 철입니다. 4월쯤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수심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뼈가 억세집니다. 그래서 새꼬시로 먹어야 되는 회인데 새꼬시 이용이 어렵다 그러면은 줄가자미를 굳이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뼈가 연할 시기다. 왜? 산란을 준비하기 때문에. 줄가자미는 지금부터 이제 뼈째로 썰어서 먹어야 맛있는 회인 만큼 지금부터 추천드리고, 줄가자미는 그리고 전문점에서 드시길 바랍니다. 칼질에 따라서 맛이 많이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호불호가 탈 수 있고요. 남해안 삼천포 거제 일대 이 볼락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볼락, 쏨뱅이는 잡어회류로 추천드립니다.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긴꼬리 뱅에돔이 기름기가 많이 찼을 때예요. 그래서 긴꼬리 뱅에돔 위주로 드시고, 뭐 일반 뱅에돔도 맛은 있는데 역시나 긴꼬리 뱅에돔 이길 수 없겠죠. 고등어회, 광어회, 그리고 대무짝덮치, 찰광어라고 하죠. 돌광어라고도 부르고, 자바리, 제주 다금바리. 자연산이 아니고 확인하세요. 자연산이 제가 추천드리는 다금바리지 지금 중국산 대왕 자바리라고요. 교잡종입니다. 자바리 유전자가 절반 정도 들어간, 원래는 이제 대왕 자바리라고 팔아야 되는데 다금바리라고 판매를 하는 게 마케팅적으로도 좀 상인 입장에서는 그게 좋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금바리에 준하는 가격을 받고 완전 바가지를 씌우는 곳이 덜어 있단 말이죠.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가격을 제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 자연산 제주 다금바리는요, 킬로그램당 작은 것은 13만원, 15만원 이렇게 판매가 돼요. 좀 크면은 킬로그램당 뭐 한 18만원 이렇게 팔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왕 자바리는 전량 양식이란 말이에요. 제주도 가면 아마 8만원에서 10만원에 팔지 않을까요? 근데 웃긴 것은요, 서울 수도권에 시장 가면요, 이거 6만원이면 먹을 수 있거든요. 굳이 제주도까지 놀러 가서 웃돈주고 먹어야 하냐는 거죠. 그래서 5, 6만원이면 사볼 만한데
예, 8만 원이면 저는 다른 거 먹을 것 같아요. 그 밖에 제주도 갔다가 이제 사올 만한 반찬감, 옥돔 같은 경우는 비늘째 튀겨서 구워 먹고 뭐 절여 먹고, 옥돔찜 굉장히 유명하죠. 꼬치고기, 고질맹이는 숯불에 구워 먹거나 가스처럼 튀겨 먹거나, 그 다음에 제주도 가면 돌병어라고 하는 어종인데 표준명은 새돔입니다. 병어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생김새가 좀 병어 닮아서 그런 건데 구워 먹거나 절여 먹거나 찌개로 끓여 먹거나, 꿀소라, 해삼, 홍해삼, 보말고동, 흔히 이제 보말이라고 하죠. 보말죽, 보말칼국수, 식당에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전국 공통인데요. 조개류는 사실 거의 뭐 대부분이 이제 제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꼬막, 홍합이 특히나 겨울에 놓치면 안 되겠죠. 연체류는 뭐 문어, 낙지, 특히 이제 동해안 일대에서 잡히고 있는 대문어, 피문어, 그리고 개불, 군소, 말똥성게, 거북선 등등이 지금부터 겨울의 제철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연말 연시까지 드시면 딱 좋은 수산물, 사실상 1월까지 연장이 돼도 크게 무리가 없는 이 수산물들을 제가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예, 아무쪼록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